엄마, 집 팔았다고요? 72세 할머니가 25년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은 충격적인 이유. 엄마, 이 짐들이 다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준비했지. 내일 아침에 떠난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해외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 집 팔았어. 계약도 다 끝났고.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 농담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광주에 살던 정순이입니다. 35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죠. 제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새벽 5시 40분,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먼저 손녀 둘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 6시까지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저녁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고용한 가정부를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청소는 다 끝나셨나요? 제가 오늘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어머님, 저녁은 정확히 6시 15분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버스 시간이 있어요. 어머님, 빨래는 꼭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모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님,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쉬는데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급여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독감으로 온몸에 열이 나서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8.5도 열에 시달리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 식당 일로 무릎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고 35년을 살다 보니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입원하세요? 2주 정도래. 그때 아들 민수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옆 병상 할머니는 수술 전날부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켜주는데 저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퇴원할 때도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혜진이가 현관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머님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혜진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 한 달이면 180만 원은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가사도우미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며느리가 늦게까지 일해서 힘들어할 때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님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2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태국 여행 가려고 해요. 6박 7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태국으로 떠나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2년 동안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정순이로 살아보자. 아들 가족이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뿐.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소파 끝자리,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5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다행히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제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여수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자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여수에 내 동생이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짐 센터도 불러놨어요.
드디어 민수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어머님,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여수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 민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수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혜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자유로운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야. 혜진이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15분.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5년 동안 식당 운영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민수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혜진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가사 도우미 한 달에 180만 원, 식사 준비 120만 원, 육아 도우미 200만 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인데 25년이면 15억이야.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 그럼 왜 나를 가정부 취급했어?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너희들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이번 주 토요일이요? 너무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혜진이 친정 있잖아. 나도 72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혜진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들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민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여수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세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어요. 25년간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차에 탔어요. 친구 영자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5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 25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영자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4시간을 달려서 여수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순이로 살자. 72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여수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민수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수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알겠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여수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정순이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